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11일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샌디에고 경기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다행이에요. 영상에서도 아주 진짜 답답하다. 샌디에고 경기 보기가 힘들다. 김하성 선수 활약하는 거 그거 참고 보기도 어려워서 나 하이라이트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쨌든 경기가 없는 날이었지만 또 이제 샌디에고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김하성 선수 관련해서 현지 담당 기자가 얘기한 이 메일백이라고 하죠. 이제 Q&A 시간, 독자 Q&A 시간에서 나온 김하성 선수 얘기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애슬레틱의 이제 데니스 린 기자가 이 독자 Q&A를 진행을 했는데요. 김하성 선수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선수니까 당연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샌디에고가 소토나 김하성, 그리고 이제 스넬 헤이더와 재계약을 맺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가 이번 오프시즌 때 목표로 하고 있는 해외 스타는 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뭐 김하성 선수의 연장 계약과 관련해서 이 데니스 린 기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들러 구단주와 프렐러 사장은 여전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근데 이 문장이 너무 무서워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맨날 찐이잖아, 찐.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샌디에고의 행보를 꾸준히 예측을 했지만 맞아요. 항상 예상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보가치를 왜 사냐, 김하성이 있는데. 뭐 그래서 뭐 2억 5,500만 달러 쓰고 있는데 김하성까지 어떻게 연장 계약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보가치를 영입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소토를 트레이드 마감 씨한테 데려올 줄 알았어? 몰랐죠. 그것도 몰랐죠? 그러면 다르비슈와 6년 연장 계약 맺는 건 뭐야? 그것도 몰랐죠. 마차도와 10년에 3억 5천만 달러. 우리는 샌디에고의 생각을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정말로 김하성 선수랑 연장 계약, 그것도 놀랄만한 금액에 맺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데니스 린 기자는 현재로서는 언급된 선수, 그러니까 소토, 스넬, 헤이더 이런 선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장기 계약을 맺을 확률이 높은 선수는 이제 김하성 선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샌디에고는 물론 확실히 뭐 소토와 스넬, 헤이더를 잡고 싶어 하고 진지하게 노력할 수는 있지만 시장 요인이라든지 뭐 페이롤, 선수단 구성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세 선수와의 연장 계약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는 또 사실이다. 사실 헤이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굉장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지난해 부진을 딛고 완전히 반등에 성공을 했으니까 좌완 마무리 최리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이고, 이 소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FA 되기 위해선 내년이 지나야 합니다만, 올 시즌 어쨌든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동안 보여준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엄청난 뭐 몇 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계약을 맺을 게 유력한 선수. 스넬 역시 좌완 에이스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제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1억 달러 넘는 금액의 계약을 맺을 게 거의 유력한 선수인데, 이 정도로 샌디에고가 돈을 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 기자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 김하성 선수 역시 최근에 이제 가치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김하성과 연장 계약도 역시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가 다른 3명의 선수들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코멘트까지 달았거든요. 네, 김하성 선수가 과연 지금 모르죠, 이 네. 추세대로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변이 없는 한 2024 시즌 뒤에 팬들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생산적인 선수를 그냥 내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김하성 선수를 이제 칭하는 게 될 텐데, 사실은 지금 뭐 김하성 선수가 뭐 시즌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15홈런에 27도루, 타율도 2할 8푼 8리, OPS 0.835잖아요. 뭐 팬들 사랑 뭐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건 뭐 홈 경기에서 나오는 뭐 가성김 챈트 요거만 들어도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최근에는 뭐 1억 달러 계약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와 연장 계약, 장기 계약을 또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김하성 선수의 지금 활약, 올 시즌 활약,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했을 때 WR이 내셔널리그 1등, 전체로 해도 오타니에 이어서 2등이죠. 근데 베이스볼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팬그래프를 보더라도 김하성 선수가 타자 전체 7위 WR을 기록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에 스텝업을 한 게 확실하고, 올해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은 1억 달러 밑으로 샌디에고가 잡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활약을 내년 시즌까지 이어간다? 그럼 김하성 선수는 1억 달러가 뭐야? 저는 2억 달러에 근접한 계약도 충분히 맺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샌디에고가 진짜로 연장 계약을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오히려. 만약에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1억 달러 밑으로 계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게 그렇죠. 된다. 내년에 이제 김하성 선수가 잘한다는 그 가정하에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사실 저희는 샌디에고 경기력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더라도 김하성 선수 본인이 샌디에고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 시즌 더 뛰고 FA 시장에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불확실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요게 좀 약간 불안하다면 지금 뭐 샌디에고 장기 계약 섭섭지 않는 이 금액으로 단조 준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일단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잘할지 불안감 이런 거를 느낄 선수는 아니에요. 프로의식이 정말 추천한 선수고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메이저리그 진출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첫 해 이후에 분명히 포기를 했겠죠. 김하성 선수는 분명히 내년에 더 잘할 자신은 있을 거예요. 어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시 샌디에고에서의 생활 그리고 뭐 팀 동료들이랑 관계 앞으로 샌디에고의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충분히 완전히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에이브람스도 보내고 지금 이제 내야에 백업 선수들이 사실 없을 정도로 내야 팜 유망주들도 좀 드문 그런 상황인데 김하성 선수가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뭐 보가치를 뭐 쓰면 된다고 하지만 2024 시즌 끝나고 나서 FA에 있는 이 유격수 혹은 이제 이루수 이 풀만 보더라도 김하성 선수만한 선수가 없는데 이런 선수 딱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김하성 선수의 연장 계약을 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재밌는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얘기해야 될 건 역시 이정우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샌디에고가 데려올 수 있는 해외 스타로는 김하성의 전 동료였던 이정우 선수가 또 유력하다. 지난 7월에 시즌 아웃이 가능성이 있는 발목 부상을 입기 전까지 샌디에고의 여러 고위 스카우트를 보내서 이정우 선수를 또 지켜봤다라는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하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실제로 오프 시즌에도 샌디에고 쪽으로 많이 이정우 선수가 넘어와서 김하성 선수랑 같이 있는 장면들이 계속 그렇죠. 같이 포착되는 훈련도 했었고. 훈련도 같이 했었고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정우 선수가 생각했을 때 이 적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 아닌가. 그리고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어쨌든 김하성이라는 성공 사례를 봤기 때문에 KBO 리그 선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요. 일부 라이벌 구단은 김하성과 박찬호를 모두 데리고 있는 샌디에고를 가장 유력한 행선지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발목 부상이 그의 몸값,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몸값이죠. 이 몸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몸값이 낮아질 수는 있다. 이건 저희가 또 라이브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샌디에고의 고문을 맡고 그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우 선수의 진출 자체는 발목 부상이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올 시즌을 풀로 뛰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을 때에 비해서는 몸값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질 수는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샌디에고 지금 외야 상황 살펴보면 뭐 이미 소토 선수가 좌익수, 그리샴 중견수, 우익수 타티스는 이제 뭐 장기 계약 뭐 10 몇 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소토 선수와 그리샴 선수는 소토는 이제 내후년이면 또 나가고 그리샴도 사실 지금 연봉 조정 내년이면 2년 차인데 타격 성적이 그렇게 또 만족스럽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뭐 그리고 사실은 트레이드 가능성도 열려 있죠. 저희가 계속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중복 투자 아하.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맞아요. 그랬으면은 사실 타티스 주니어가 있고 마차도가 있는데 김하성 선수를 데려왔을까요? 그럴 리 없지.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보가치까지 데려왔을까요? 그럴 리가 이거는 없지. 사실 예상을 할 수 없는 영역이고 또 매드맨이 워낙에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하는 그렇죠. 단장 아니겠습니까? 오프 시즌 때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정우 선수까지 샌디에고로 간다면 이제 한국 시리즈 때 사실 저희가 상상했었던 그 시나리오는 서울 시리즈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이 다저스의 이정우 그리고 이제 이 샌디에고의 김하성 이렇게 이제 고척돔에서 맞붙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두 선수가 또 같은 팀에서 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네. 거기다가 오타니가 만약에 다저스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진짜 한일전이에요. 재밌겠네요. 네. 오타니의 다저스 그리고
김하성, 이정우 연합군의 샌디에고 그렇죠. 뭐 이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참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오프 시즌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김하성 선수의 연장 계약 가능성 혹은 이제 이정우 선수의 샌디에고 진출 가능성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뒤집는 게 바로 이제 샌디에고기 때문에 저번 겨울에도 그랬잖아요. 에이 샌디에고 보아츠를 왜 사요? 진짜 사네? 이랬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정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많이 의견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뭐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오늘도 밤에 또 라이브 하잖아요. 라이브에서 또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시는지. 오늘 클레이튼 커쇼가 복귀전을 치렀는데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네. 신기한 구종을 갑자기? 던졌죠. 네. 그리고 오타니 선수와 김하성 선수의 최근 활약상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가장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서 딥한 얘기는 아마도 이제 MLB 파이프라인의 유망주 랭킹 탑백이 어허. 새로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층 분석을 할 예정이니까 그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홀리데이 선수가 또 뭐 1위인데 점수도 뭐 70점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 또 저희가 또 10시 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라이브에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